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는 박영수 국회의원의 동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국회의원은 울진이 고향으로 지난번 선거에서 갑자기 변경된 그 선거구 획정에 따라 가지고 영주 영양 울진 봉화 지역구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영주 영양 울진 봉화 지역은 4개 시군 중에서도 영주가 그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여건인데도 울진 출신의 박영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혹자는 박영수 국회의원의 의원 활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영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네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같은 국민의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자기하고 친분 관계가 덜하다는 이유로 그런 비평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그런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다수의 영주 시민들의 평가는 그럼 어떤가? 박영수 국회의원이 생각 이상으로 사람도 좋고 예의 범절도 있어. 또 점잖고 거기다가 또 일도 잘한다. 이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한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예의 범절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람도 좋고 점잖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됐지. 영주 출신의 그동안의 영주 출신의 국회의원들보다 오히려 객지에서 오신 박영수 국회의원은 영주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그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영주에서 재선, 3선 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영주 인구가 제일 많고 하니 영주에 기울이는 정성이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주는 그래도 좋은 분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좋고 좋게 그래 대충 넘어가려 하는 그런 자기 몇 사람들만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박영수 국회의원이 공평하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사람이 다르대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참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보고 느끼는 박영수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저도 영주 사람입니다. 영주 사람이니까 영주 시민들의 많은 대다수의 여론하고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잘 합디다. 잘하고 예의 범절도 있고 대화하는 실력도 상당했었고 전에 영주 출신들보다는 사실 골고루 챙기는 것 같았어요. 전에 국회의원들은 저하고 악수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명함도 한번 같이 건네지 않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냥 우리는 패스의 대상이었지 손잡고 그런 대상은 아니었어요. 저부터도 박 의원 와가지고는 그래도 악수도 한번 했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연중에다 일하는 능력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최고의 그런 수준급입니다. 국회 내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도 보면은 전부 알짜배기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활동 자체도 예사롭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간에 인간관계도 썩 좋은 것 같고 또 그 폭이 넓어가지고 대인관계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바라는 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산 챙겨가지고 오는 규모나 양 이래 보면은 그 4개 시군, 이 넓은 4개 시군을 관장하면서도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잘하고 있는 거는 정말 상당한 국회의원이다. 능력의 국회의원이다. 수준급이다. 초선 의원으로서 대외 활동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최상급으로 뽑습니다.
대회에 나가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거나 신문, 방송에 인터뷰하는 실력도, 대담하는 실력도, 그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능력도 그 실력이 저는 수준급이라고 제 칭찬 아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대단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그 풍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몇 차례 있었던 TV 토론 영상을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씹어 봤는데, 박영수 국회의원은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그 사안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자료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데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그 쭉 유지하는 게, 저도 영주 영양 울진 봉화의 한 지역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2022년 원래 신년도죠. 1월 5일 날 연합뉴스 TV에서 이재명 캠프의 진성준 의원하고 윤석열 캠프의 박영수 국회의원이 정티 대담을 하는 걸 봤어요. 한 20분, 25분 정도 될 거예요. 진성준 의원이라 이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 맑게나 하는 사람으로 꼽았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아닐 때도 민주당을 대변하는 식으로 대담 프로에 많이 나와가지고 말을 뭐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좌우간 말을 많이 하고 그 뭐 실력이 있다 이래 봤는데, 그날 진성준 의원하고 대담하는 거 봐도 주도권을 전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어. 뭐 고슴도치도 내 거 챙기는 거 아닙니까? 전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대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영주 영양 울진 봉화 지역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감이 있어가지고 박영수 의원이 대담하는 장면만 뽑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박영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만 뽑아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20몇 분을 그걸 다 올리려니까 또 지루하면 또 안 볼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박영수 의원이 말하는 그 장면만 뽑았으니까 오해 없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박형수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별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김종인 위원장의 그 연기 발언 이겁니까? 예, 처음부터 우리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메모드다. 그래서 선대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또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김종인 그 위원장이 슬림화해야 된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 그대로 가고 슬림화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후보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의원총회에 나와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연기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 선대위에 총괄 선대위원장이 같이 가게 되면 이것이 계속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선대위에서 또는 후보가 아주 잘해서 어떤 국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더라도 이거 결국은 허수아비 아니냐, 또 상황이 아니냐, 이런 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후보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새 선대본부장 이제 권영세 의원께서 맡게 됐는데 그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분들은 다 빠진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분들은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권성동 그 위원님하고 그 윤한홍 의원 다 지금 선대위에서 빠지고, 그분들이 실체가 있든 없든 또 그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또 그게 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치거든요. 내일 발표될 때 재신임 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위원장이 그게 물러났다고 물러난 거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선대위 우리 민주당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선대위의 일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막 밀려옵니다. 그 상황을 그 선대위 직책이 있지 않으면 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오랜 인연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윤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 많이 있지만은 각자가 다 자기 맡은 일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윤핵관 이런 문제는 나올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들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도 지금 후보 교체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를 잘 꾸려서 가면은 충분히 1월 말까지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서운한 감정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메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연세가 드셨지만은 중도층을 대표하는 이런 아이콘이 된 것은 그분의 사고나 정책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셨던 그런 사고, 정책 또 그분이 또 많이 우리 당에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잘 풀어내고 하면은 충분히 그 역할은 메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나 아니면은 그 유승민 이분들과 좀 어떻게 손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팀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미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그 우리 유승민 후보님 캠프에 있었던 분, 네. 또 홍준표 의원님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좀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 부분에서는 후보가 앞으로 좀 더 열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원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중도라는 이미지는 지금 우리 유승민 네. 의원께서 커버를 해주실 것이고 2030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또 홍준표 의원님께서 많이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면은 뭐 충분히 그 역할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정반대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부분을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님만 안 계신 것이죠. 지금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분이 김종인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선대위를 슬림하게 하고 본부 체제로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잠시만요. 그게 종합적인 것이라고 저희들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후보의 그 말실수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후보 배우자 문제, 또 지금 그 선대위 문제, 또 당대표와 후보가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의 결과가 고칠 건 나왔다고 고치지만 뭐 관계 개선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지금까지 우리 후보가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도 쭉 얘기를 하셨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도 당연히 열심히 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한다라고 오늘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화답을 해서 이게 원래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저는 이번 조치가 선대위를 해산한 조치가 이준석 대표의 활동의 여지를 넓혀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또 뭐 공동위원장 이렇게 층층으로 돼 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또 복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들어가면은 실질적인 무슨 지휘권이 확보가 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선대위를 해체를 하고 본부 체제로 슬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표가 거기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대표가 어디 본부 밑에 들어갈 겁니까? 그래서 당대표의 역할에 충실하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오히려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여할 것이다라고 저희들 얘기를 한 거고 오늘도 우리 초선 의원들은 모여서 그 부분에 충분히 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오늘은 후보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 대표도 화답을 했는데 거기에 뭐 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기대를 걸어보자. 그래서 후보가 이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 기조가 좀 바뀐 듯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까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하자. 앞으로의 방향은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대표가 무책임했다라는 부분은 오늘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진다라는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원팀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대당에 대한 폄하나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미 그 글을 올려서 어리석은 누구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도 제대로 원팀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신이 볼 때 사법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했어요. 사과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가 사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혀 그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부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자기가 볼 때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안심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불안하고 그 이런 정도로 상황이기 상황이 때문에 지금 당장 선거운동 나오기는 지금 심적인 상태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우리 진 의원께서 아마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저는 간접적으로 수사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해보면은 네. 좀 많이 그 심정이라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징역도 아마 잘 살았습니다, 아실 텐데요. 언제 부를까? 또는 그 무슨 내용을 물어볼까? 또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심적인 갈등이 굉장히 기다리는 큽니다. 그거는 죄가 없다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문제라는 아니, 것입니다. 협의를 하면 혐의가 되죠. 있다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해야죠. 조사 일정을 혐의가 협의하시면 있는지 되잖아요. 없는지 확인도 안 해주고 결정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하니까 그거 진짜 사람을 죽이는 알겠습니다. 일이에요. 이건 자진 뭐- 출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진 출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지 협의해서 않았는데 자진 출두하면 조사 안 하고 돌려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자진 출두해서 자기 얘기들을 다 진술하면 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제가 초조해하면서 없는데 왜 그런 내가 선택을 안 자진 합니까? 출두하겠다 그러면 제가 있는 듯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영상 통화라는 것은 통화 내역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통화 내역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든지 진상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면은 통화 내역 자체를 왜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6회 지금 8회입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것이. 정진상 그 부실장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충실히 조사받으라고 얘기하려고 통화했다 그랬어요. 아니 충실히 조사받으라고 8번이나 통화를 합니까? 한번 얘기하면 되지.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고 무언가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통화 내역이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통화 내역이라는 것이 통화 기록 통신사에 남는 것이고 그래서 이 휴대폰을 버린 것입니다. 던진 것입니다. 아니, 이 그러니까 휴대폰이 의원님. 없으면은 그거는 전혀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다행히 찾아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런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토론을 진행하자라는 최대한 입장이고 빨리 좀 임하겠다. 후보도 그걸 지시를 했고 가능하면은 빨리 임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어땠습니까? 오늘은 박영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뉴스와 논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뿌듯함이 있어서 방송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구독 좀 눌러주고 가있어. 유튜브에서는 구독이 최고예요. 저희한테 주는 선물은 구독 좀 누르고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